김정은에 대한 참수 제거 이런 부분도 모사드가 감행할 수 있습니까? 국익의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참수 정도 해야 될 필요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감행을 하겠죠. 그 이란하고 북한의 무기 거래 이런 거 오래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핵 기술도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모사드 의원들의 관심사가 김정은이 아니면 김정은의 여기에 가장 관심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모사드가 사실 이란하고 또 이제 군사 커넥션이 있는 북한에 대해서 사실 경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저도 과거에 이제 북한 이슈를 담당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면 그 북한 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모사드가 구체적인 뭘 한 게 없다 이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에 대한 참수 제거 이런 부분도 모사드가 감행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네 국익에 문제가 된다 이러면? 만약에 정말 직접적인 국익의 문제가 돼가지고 정말 참수 정도 해야 될 필요 있다. 그러면 이제 감행을 하겠죠. 근데 현재 이제 어떤 국제관계로 볼 때 김정은의 존재가 아니면 김정은의 행위나 이게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거로 침해가 되기에는 이제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란하고 북한의 무기 거래 이런 거 오래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미사일 수출이라든지 미사일 기술 서로 이제 교환하고 하는 거, 뭐 핵 기술도 내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그런 거는 결국은 이란이 무장이 되거나 이란의 어떤 그런 힘이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위험이 이제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사관에 나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그다음 관련되는 외교 정보를 하지만 그게 이제 모사드 요원들이 나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모사드 요원들의 관심사가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란과 북한의 커넥션 여기 가장 관심이 많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제가 외교관으로 만난 분이 모사드 요원일 가능성도 상당 수준 넘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보 활동 중에 보면은 제일 핵심이 첩자, 진짜 휴민터. 요번에 뭐 영화 휴민트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관들이 직접 고용을 해서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정말 오다를 내려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조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협조자가 예전에 그 휴미테리 사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전형적인 협조자입니다. 미국에는 그게 이제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 있어서 파라법 때문에 걸려가지고 이제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센터장님도 그런 협조적인 차원에서 밥 먹고 밥 먹었습니다. 서로 이제 친소관계 맺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 모으는 거죠.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농담삼아 그렇게 합니다만 미국의 CIA 요원들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이제 나가 있으니까 지금 상호 이제 나와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 연락이 와서 뭐 우리 고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한테 밥 안 먹자 그러면 안 나갈까요? 내가 뭔가 미국에서도 날 대접해 주는구나. 그럴 수 있죠.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뭐 해외 대사관이나 정보기관.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우방국에 한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죠. 결국은 그 우방국도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방국 입장에서도 우리도 뭐 수미테리도 뭐 큰 거라 한 건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뭐 안 좋긴 합니다만 한국과 이스라엘의 친선이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사실 정보기관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방문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겠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정보기관이든 우방국이든 모사드나 이런 데도 좀 만나보시고 이런 적이 있으세요? 저는 당연히 만나죠.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해외에 나가 있는 정보 요원들은 화이트와 블랙이라고 이제 두 가지 차원의 분류를 하는데요. 화이트는 외교관 신분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상대국에서도 외교관으로 나왔지만은 이 사람이 정보기관 요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누구는 외교부 소속, 누구는 정보기관, 누구는 어디 이렇게.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암묵적으로 왜냐면 그쪽에서도 오니까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고요. 냉전 시기라든지 뭐 그 이전에는 해외에 나가서 정보 활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여건이 어떤 신분일까요? 유학생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사 주재원, 뭐 이런 거 있고요. 특파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외교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교관은 면책 특권이 있죠. 그렇죠. 설령 불법적인 일을 하더라도 잡히면은 죽이진 않고 추방 정도만 당하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냉전 시기 이럴 때만 해도 저 사람이 정말 외교관으로 나왔는 건지 아니면 KGB 요원이 나온 건지 CIA 요원이 나온 건지를 서로 안 알려줬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뭐 그래만 갖고 가서 하는 거니까요. 뭐 이거 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감시를 많이 했죠. 외교관들이 나오면 제가 진짜 KGB에서 나온 놈인지 CIA에서 나온 놈인지 서로 감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탈냉전
되는 이유라 특히 이제 우방 국가 간에는 네. 정보를 협력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사드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 정보기관하고 해서 서로 북한 관련 정보를 저쪽에서도 알고 있는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이건 공식적으로 서로 이제 정보 협력이라는 용어로 해서 주고받습니다. 특히 우방 국가 안에서는. 적성 국가 안에서는 이제 그걸 주고받는다기보다는 서로 견제를 하죠. 견제를 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특히 적성국일수록 외교관으로 이제 나가면은 알잖아요. 외교관은 뭐 아무리 그래도 설령 외교관으로 나갔다 하더라도 원래 외교관의 출발점이 이태리 도시국가 시대에 그때부터 외교관이라는 생각인데 상대방 첩자로 내보내는 게 외교관이었습니다. 외교 활동을 하는 외교관분은 있지만은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약간 적성국이라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서로 이제 북한의 이제 혈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로 외교관으로서 나가는 화이트가 정보 협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대신에 이제 정보를 또 어떤 형태로 하는데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조금 예민합니다만은 중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정보는 이제 북한과 관련된 정보인데요. 예, 대북 정보인데 대북 정보는 북한은 뭐 완전히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휴민트 침투가 이제 어렵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얻는다면은 이거를 화이트는 그렇게 24시간 감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버렉이라고 나오는데 버렉을 과거에는 옛날에 조르게라는 유명한 소련의 그 버렉이 있었는데요. 독일의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일본에 파견한 특파원으로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일본으로요. 독일 신문사, 언론사에서 일본 주재 특파원으로 나가서 신분을 위장을 해서 진짜 정말 2차 대전의 역사를 바꾸는 이런 이제 첩보를 얻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상사원이라든지 뭐 사업체를 차린다든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있는데 화이트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신분이 이제 면책 특권이기 때문에 보장이 되지만 블랙은 이제 위험성이 부담이 크죠. 잡히면 죽습니다. 그거는.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간첩 행위는 우리나라도 최고가 사형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쩌면은 평생 나올 수 없는 되겠죠. 이제 대개 엘리 코헨 같은 건 시리아하고 이스라엘. 그때 이스라엘도 이 엘리 코헨을 구하려고 온갖 제의를 다 했습니다. 시리아에 여러 명의 포로를 주고 준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뭐 물자를 준다 했는데 결국은 거기서 사형됐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북한은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겁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서로 있거든요. 그럼 대개 이제 블랙들을 잡아놓습니다. 잡아놓거나 감시를 딱 하고 있다가 이렇게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다면 저쪽에서 이제 우리 중요한 사람이 잡히거나 어느 정도 되면은 박근을 많이 하죠. 왜냐면 이 사람도 정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이제 막교환을 많이 합니다. 저 예전에 그 러시아 아브람킨 사건 때 그 현장 취재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맞추방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보면은 러시아가 우리 이제 국정원에서 나간 요원을 추방하니까 우리도 이제 추방해야지 하고 그때 대사관에 나와 있는 정보기관이 제일 막내를 추방했는데 아브람킨을 추방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푸틴의 아주 최고 측근인 진짜 막내인데 그 친구가 실세였더라고요. 최고 지휘관. 그래서 그때 러시아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측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들여다보니까 나중에 외교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가 실세였어. 우리는 그냥 시범으로 하나 없애려고 그랬는데. 추방이라는 게 이제 흔히 PNG라 그래가지고 외교관은 맞추방을 하고 흑색 같은 경우는 물 밑에서 서로 이제 교환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거는 법은 없습니다. 외교관은 법을 처리하지 못하면 블랙 같은 경우는 죽여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과 러시아나 이렇게처럼 사실은 서로 적성국 성격이 있어도 그런 정보기관 요원들 서로 자본을 교환하고 이럴 수 있는 딜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관계가 괜찮은 거네요. 그죠? 우리는 북한하고는 그긴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지금 아마 이스라엘하고 이란 정도도 그건 어려울 겁니다. 그건 아주 완전히 적국가, 적성국 뭐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죠. 정보 교류를 이렇게 해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국정원,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해외 정보기관들의 평가라든가 위상 처음에 들어오실 때 비해서 입부하실 때 비해서 엄청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국력이라든지 국가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비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례한다 보시면 되고 대신에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인데 전 세계가 다 북한인 정보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북한 정보가 궁금한 어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럽 국가에서도 중심 국가들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북한에 대한 궁금한데 북한의 정보는 이제 데킨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결국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휴민트는 우리가 이제 언어라든지 동족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우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탈북자들 이제 우리가 많이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간첩도 잡아서 이제 신문하고 그런 정보들이 이제 쌓이죠. 이런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사드가 중동 부분에 있어서의 첩보 능력은 미국 CIA를 능가한다. 만약에 이러면 CIA가 어떤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모사드의 신세를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간첩을 한 명 잡았다, 고위급을 잡았다, 이러면은 이제 그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조금 이제 나누자고 그러겠죠. 쉐어링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또 예를 들어서 국가간 고위급 중에서도 미국으로 바로 망명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이집트 장승길 대사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우리도 CIA에 신세를 지는 거죠. 그거 좀 너무 영양가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 맞습니까? 몸값이죠. 미국이 직접 데려갑니까? 그 정도 되면? 그렇죠. 정보를 가치를 갖고 보는 겁니다. 정보 가치가 있다면은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몸값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동포 속에서 같이 살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제3국에서 성향상의 참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황장엽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황장엽은 뭐 사실은 이제 자기 발로 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은 마음이 왔다 살랑살랑 할 때 막판에 우리가 작업을 좀 했죠. 살랑살랑 할 때 근데 본인은 미국으로도 가고 싶을 수도 있었을 테고요. 이제 한국으로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서로 이제 경쟁적인 부분도 있고 정보기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택할 때는 본인이 몸값이라든지 뭐 딜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딜다 보면 되지. 국정원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아무래도 공조를 많이 하는 거는 CIA하고 주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CIA가 가장 많이 한다고 봐야 되죠. CIA하고. 그쪽하고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거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북한 관련이죠. 북한 관련은 아마 서로 많이 정보 공유가 이제 돼야 되고요.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우리는 북한과 동족이고 이제 생활 풍습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현상을 갖고 북한의 어떤 현상 같은 거 많이 보셨겠습니다. 해석을 하는 부분도 우리는 조금 더 우리식으로 아니면 한민족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CIA도 예를 들어서 이제 데킨터를 많이 우위가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위성이라든지 있는데 이것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CIA가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데킨터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공유를 한다. 그럴 수 있겠네요. 무슨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고 이래도 자기네들이 그 들어섰다는 건 알지만 이게 무슨 맥락인지를 이제 좀 우리한테 물어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CIA는 그래도 북한은 n분의 1입니다. 전 세계로 생각하면 그죠? 그렇겠네요. 우리는 전체다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거기 들여다보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CIA는 아무래도 이제 장비라든지 뭐 이런 건 우월하지만은 우리처럼 정말 이것만 갖고 모사드는 중동만 보니까 CIA의 우위성이 있는 거고 우리는 정말 북한만을 집중해 보니까 우위성이 있고 이제 이렇다고 보면 되죠. 네.